투자는 계속돼야겠죠. 마감 후 투자 코칭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 트럼프의 이 관세 관련된 이 행정 성명 명령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출렁였습니다. 일단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이어서 이젠 유럽연합까지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에서는 우리도 다음 차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요. 오늘 미국에서 또 어떤 발언이 나오는지 이런 뉴스들 잘 참고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뉴스가 나오며 우리가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증시 전략 또 세워봐야 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또 파트너님과 함께 꼼꼼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은 이데일TV 유튜브 혹은 네이버를 통해서 시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지수 상황부터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크게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움직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3%까지도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코스닥은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 저가 매수의 유입으로 인해서 이 장중 낙폭을 좀 축소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2.52% 하락한 2,453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3.36% 하락한 703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환 시장의 동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다시금 상방으로 열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그래도 장중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소폭 줄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1,470원까지도 돌파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중국의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를 우리가 되돌아보면 중국에 역시나 이 보편 관세를 매겼는데 이에 따라서 중국에서는 보복 관세도 했긴 했지만 위완화 약세로 이를 대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또 시장이 이와 비슷하게 또 통화 자산을 어떻게 보면 약세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인식 속에서 오늘 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상방으로 많이 열렸는데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는 더욱더 관세가 세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상방으로 열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거든요. 과연 외환 시장의 분위기 계속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높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급적으로 유입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이 매도 압박이 거세게 나왔습니다.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8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코스닥 역시도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는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에서 저가 매수 관점으로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 코스피 현물 시장에서도 매도 스탠스를 외국인이 취하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도 거진 7천 계약 넘게 팔자세를 외치고 있거든요. 과연 이런 외국인이 계속해서 어떤 향방을 가져갈지도 체크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환율,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시장의 종목들의 흐름 또한 트레이딩 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불은 상승, 빨간불은 하락이라고 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오늘 장에서 시총 상위주들 대부분이 좀 코스피 시장에서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2%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SK하이닉스 지난주 금요일에 거진 10%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역시나 딥시크 충격에 따른 여파가 오늘까지도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한미 반도체 또한 오늘 장에서 창사일의 역대급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가져갔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2차 전지주들도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장에서 4%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는데요. 북미 쪽으로 공장이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관세 멕시코 쪽으로 혹은 캐나다 쪽으로 우리가 관세를 더 부과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하락한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서 그래도 상방으로 또 불을 켜준 모습이었습니다. 1.3% 넘게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장에서 역시나 인터넷 대표주들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 딥시크에 대한 여파로 인해서 수혜주라고 불릴 수 있는 게 AI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터넷 대표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선 네이버보다는 카카오의 상승불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샘 올트만 이 오픈 AI의 CEO가 카카오와의 협업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장에서 카카오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면서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조선주 또한 오늘 장중에 좀 하락세를 보이기도 하더니 막판 들어서 상방으로 또 틀어주는 모습 보여졌고요. 또 이외에 전력기기 섹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장에서 하락폭이 컸다라고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2차 전지주들의 하락세가 좀 계속해서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장에서만 무려 9%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에코프로 또한 6% 넘게 빠졌습니다. 지금 IRA에 대한 폐기 우려도 또한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또한 북미향으로 또 공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또 피해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뭐 2차 전지 관련주 대주전자재료 또한 오늘 장에서 8% 넘게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장까지도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 이후 컨퍼런스 콜을 했는데 거짓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아이얼이다라고 시장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로봇 사업 관련해서 굉장한 포부를 밝히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20% 넘게 급등세를 가져갔는데요. 오늘 장에서 추가적인 시세를 가져갔습니다. 3% 넘게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바이오주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고공행진했던 알테오젠이 오늘 장에서는 좀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장에서 5%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알테오젠 이외에도 나머지 여타 다른 이 바이오주들 모두 다 밀렸습니다. HLB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삼천당 모두 다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반면에 ABL바이오 같은 경우는 개별 이슈로 인해서 2% 넘게 상승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 가운데서는 좀 차별화된 양상이 보였습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1.8% 하락세를 가져간 반면에 파마리서치는 오늘 장에서 빨간불 켠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이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떤 종목 위주로 또 시장을 봐야 될지 잠시 후에 파트너님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후 투자 코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마감 후 투자 코칭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파트너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박정식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2월의 첫 거래일부터 시장이 좀 분위기가 네.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시장 좀 많이 불안하시죠, 여러분들? 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 한 2,434선 지지 여력을 한번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점으로 2,438선 정도 지지 여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살짝 밑거리를 달면서 우리 코스피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점 매수력이 좀 일정 부분 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지금 저점 매수력은 우리의 연기금이 현재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오후 1시 정도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만 하더라도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력이 유입되지는 않았으나 지금 보니까 한 2천억대 유입이 되면서 우리 코스피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 시장이 하락했을 때를 보더라도 우리 코스피 지수가 2,400선 밑으로만 밀린다면 미국장과 크게 연동되지 않고 반등이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연기금이 지금 바닥 매수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대로 우리가 뭐 지수가 좀 강력하게 밀릴 염려는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내일 시장에서 이대로 반등이 나오면 굉장히 좋겠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력을 보여주게 된다면 2,434선 내지는 2,405선 정도에서 우리의 지수 하락력은 좀 마무리가 되고 다시금 또 반등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매우 높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강력하게 매수는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추가적인 하락력이 살짝 더 나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60선에 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좀 이탈이 된다면 692선 정도의 지지 여력 그리고 조금 더 빠진다면 한 680선 정도 선에서는 또 재차 반등력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포지션에서 여러분들이 또 저점 매수로 잘만 공략하신다면 이번 시장 하락력이 또 고수익을 또 만들어낼 수 있는 또 기회로 활용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관세 쇼크도 일단은 이미 거의 뭐 예정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장이 그렇게 뭐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미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 흐름 또는 모레 흐름까지 한 이틀 정도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또 이틀 내내 또 제가 장중에 방송을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면서 저도 같이 한번 판단을 하고 시점이 오게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저점 매수해라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이 상태로 내일 정도까지 지켜보고 판단을 하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트럼프의 관세 전쟁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시장이 큰 폭으로 출렁였는데 그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줄이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리고 관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예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떻게 보면 좀 예고가 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이 있긴 할 테지만 그렇게까지는 염두에 둘 상황이 아닐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파트너님께서 장 중에 또 나오는 뉴스들 그리고 시장 상황 어떻게 되는지 함께 공유할 수 있는데요. 공유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나오는 뉴스들 혹은 우리가 시장 속에서 어떤 이슈를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린다라고 하셨습니다. 나도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대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정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 중에 한번 시장 대응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우리 파트너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실 거거든요. 지금 바로 또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이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에 또 핫했던 이슈들 관련해서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슈 들고 오셨나요, 파트너님? 첫 번째는 이제 트럼프 관세 쇼크죠. 네. 그래서 이 이슈를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캐나다, 멕시코의 관세를 25% 물리고 또 이제 중국에는 보편 관세 10%를 더 이제 추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발효가 될 예정이고 특히 이제 이 캐나다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10%로 조금 낮게 잡은 상황이고요. 그래서 캐나다는 이제 이러한 상황으로 이제 1,550억 캐나다 달러 정도 수준의 미국 제품에 25% 관세, 즉 보복 관세 조치를 이제 조만간 취할 예정이고 거기다가 멕시코도 이제 보복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이제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국은 세계 무역기구 WTO에 이제 제소하겠다라는 이제 방침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질 것 같지만 시장에는 좀 이제 제한적인 어떠한 그런 악재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크게 염려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뭐 관세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핵심적인 게 히토류죠. 그래서
오늘 이제 히토류 관련 종목이 조금 이제 강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유니온이 제일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온을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내일 시세가 크게 밀리지 않는 한 조금 더 홀딩 관점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6,23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 시세 흐름에서 6,230원이 무너진다면 일단 단기적으로 자금을 회수하시고 5,960원 지지 여력을 확인한 다음에 재차 접근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 상태로 추가적인 상승력이 좀 잘 나오게 된다면 이 월봉상 기준선 자리인 7,700원 정도 부분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을 또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이 정도 가격적인 전략을 좀 참고 삼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온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상승력을 좀 강력하게 만들었다가 그대로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좀 접근하시던가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2,45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이제 매수 또는 이제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재차 상승력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된다면 2,700원 정도가 단기적인 저항 라인, 그리고 돌파된다면 2,900원 정도 자리가 이제 2차적인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정도 포지션을 참고 삼아서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티플렉스라는 이제 종목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제 희귀금속을 치고 유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 엮여 있는데 오늘 장중에 또 강력한 흐름을 보였다가 그대로 다 밀렸어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제 시가 부근이죠. 3,18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매수 또는 홀딩 관점 유지해 가시고 단기적인 상승력이 만약에 내일 나오게 된다면 3,330원이 이제 저항 라인이긴 하지만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하는 강한 시세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전 고점, 즉 오늘 고점이죠. 3,600원 정도 부분까지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단기적인 시세는 충분히 취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참고 삼아서 대응을 하시고 근데 또 이렇게 시세 상승력이 단기적으로 나왔다가 좀 눌린 종목들은 우리가 좀 추격으로 접근하기 약간 이제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차라리 지금과 같이 좀 시장에 눌렸을 때 조금 같이 좀 눌린 종목들 중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KH 바텍이죠. 왜냐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로봇 관련 부품을 납품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 무브넥스와 같이 이 로봇 부품 납품 기업으로 강력한 상승력을 보였는데 오늘 다행히도 120선 부근을 돌파했다가 120선 부근까지 지금 조정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적인 추이를 보았을 때 재차 상승력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오히려 지금과 같이 시장으로 인해 눌렸을 때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조금 눌렸을 경우 쭈루룩 분할 매수 관점 한번 가능할 것 같고 KH바텍도 이제 실적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좀 잘 유지하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 부채 비율까지도 지금 감소 추세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양호한 재무 구조를 지니고 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주가가 바닥을 탈피하고 우상향 기조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종목은 제외하고 왜냐면 이따가 이제 교육 시간에 살펴볼 거기 때문에 두산 테스라 한번 보면요. 이 두산 테스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강력한 하락력이 나오면서 지난 이제 1월 달이죠. 1월 달에 상승이 나왔던 그 폭을 다 반납했어요. 근데 이렇게 120선 위로 주가를 한번 상승시켰던 종목이 다시금 120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전 고점으로 형성했던 33,000원 정도 부근을 다시 재차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이렇게 60선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이게 이제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테스트 기업이기 때문에 이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실적이 나쁘지가 않고 지속적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바닥권을 탈피하려는 주가 움직임은 이제 서서히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저점 매수에 나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가격부터 매수해도 되고요. 분할로 내려오면은 뭐 26,000원대까지 뭐 추가적인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차 120선 자리, 즉 29,000원 정도 부근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33,000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35,000원 내지는 38,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이제 언급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화전자죠. 제가 이제 자화전자도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슬슬 올라올 수 있는 이제 스마트폰 관련 부품 회사다. 그리고 실적도 굉장히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데 주가는 못 올라오고 있다라고 지난 바닥권에서 그죠? 12,000원대에서 제가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제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도 특히 제가 이 120선 돌파 종목으로 아마 신대가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 돌파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근데 오늘 이렇게 시장이 강력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상승력을 보이면서 12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따라잡기보다는 조금 이제 눌리면 다시 이제 120선 부근 정도까지 눌리면 이 120선 정도 부근에서 대략 한 오늘 이제 저점 부근이 14,6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한번 다시 재차 접근을 한다면 자화전자도 이제 바닥을 탈피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최소한 60선 정도 자리, 주봉상 60선 자리인 21,000원 구간까지도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시장 하락력에 맞물려서 눌리고 있는 우량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선택을 하신다면 시장 하락력이 끝나고 재차 반등이 나올 때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로는 단연 이 트럼프 이 관세발 쇼크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무역 전쟁이 가속할 때마다 미중 무역 전쟁 얘기가 나올 때마다 튀어오르는 섹터가 바로 히토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유니온 머티리얼스 등 이런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이런 종목들 어떻게 단기적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방송 도중에 알려드렸는데요. 이 종목도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순환매 양상으로 종목들 가운데 순환매 양상이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시장 눌렸을 때 같이 눌리는 종목 가운데서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종목들도 포트 안에 담아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대표적으로 KH바텍, 대덕전자, 두산테스나 이런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종목들의 추가적인 타점까지도 나는 눌렸을 때 한번 매수 포인트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우리 파트너님께서 좋은 종목과 더불어서 타점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정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참여하셔서 오히려 이런 하락을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으로는 어떤 이슈 준비하셨을까요? 네, 장 초부터 이 대왕거래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력이 좀 강력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대왕거래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슈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 동해에서 이 추가 유망 구조 발견 소식이 이번에 나왔다고 합니다. 미국 심해기술 평가 전문 기업인 액트지오가 울릉 분지 내에서 이 가스석유 매장 가능성이 큰 14개 유망 구조가 추가로 발견됐다라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한국가스공사에 이번에 이제 제출을 했는데 액트지오가 14개 유망 구조의 예상 매장량을 최소 6억 8천만 배럴에서 최대 51억 7천만 배럴까지 좀 추산을 했기 때문에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탐사량이 가장 많은 유망 구조의 이름이 마기상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최대 12억 9천만 배럴의 가스 석유가 묻혀 있을 수 있다라고 알려졌고 또 탐사 성공률은 그대로 20%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 종목들이 다시금 또 일정 부분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 해서 그 관련 종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한국가스공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 오늘 장중에 13%까지 고점으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왔다가 그대로 밀리면서 지금 전일 종가 대비 6%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흐름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장대 양봉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좀 따라잡기 좀 부담스러웠을 텐데 차라리 이렇게 눌렸으니까 36,100원에서 35,500원 사이로 만약에 내일 시세에서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잘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만들어졌을 때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또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 재차 상승력이 나온다면 20선 이탈시켰던 이제 121선 자리 있죠. 한 4만 1천 원 정도 4만 1천 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 종목은 이제 화성 밸브죠. 화성 밸브도 그 대표적인 종목인데 일단 이제 화성 밸브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이력이 있는데 그 주가가 밀렸던 상승했던 폭을 반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 어느 정도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큰 시세는 우리가 좀 기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할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 이 종목도 만약에 이제 눌리게 된다면 뭐 9,500원 이하로 한번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혹여 이제 재차 상승력이 잘 나오게 된다면 살짝 고점을 넘어선 11,000원 정도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한선 엔지니어링도 오늘 시세 흐름은 좀 일정 부분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시세가 나오면서 이 120선을 재차 막 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 7,890원짜리가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만 홀딩 관점, 매수 관점 유지해 가시면 될 것 같고 이탈된다면 자금을 회수하시고 이탈되지 않고 만약에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이미 한번 터치했던 121선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잘만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대략 한 1,800원, 1차적으로 1,800원, 2차적으로 12,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폭을 여러분들이 염두해 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오늘 좀 강한 흐름을 보였던 흥구석유인데요. 오늘은 이제 이 대왕거래 관련 이슈로 이제 석유를 유통하는 기업들이 좀 부각을 좀 강력하게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뭐 시세가 조금 밀리지 않는 한, 즉 14,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한, 14,000원이 이탈되면 단기적으로 떴다가 눌리는 거니까 자금을 빠르게 좀 회수를 하셔야 되고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 준다면 121선 정도 부근까지 15,500원 정도 자리까지 추가적인 상승력 한번 노려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석유도 오늘 조금 상승력을 강력하게 보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다시 만약에 내일 시세에서 조금 뭐 16,000원 밑으로 좀 밀리게 된다면 보유하신 분들은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될 걸로 판단이 되고 만약에 이제 이탈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그대로 이제 올라가 준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17,100원에서 18,3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여력은 추가적으로 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양철관도 조금 오늘 상승력을 조금 보였었는데 이 종목도 좀 그대로 좀 눌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눌리면 대략 한 1,000원 미만이라 여러분들이 조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가격적인 전략을 참고 삼아 이야기해 드리면 668원 정도 선에서 한번 기술적으로 전들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재차 상승이 나온다면 120선 정도 부근인 780원 정도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매도로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로는 오늘 장에서 또 이슈가 있었던 대왕고래 마기상어 관련주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동해에서 추가적인 유망 구조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장에서 석유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가져갔는데요. 이 종목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는 전략을 펼쳐야 된다라면서 방송 도중에 여러분들께 전략 세워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장중에 이런 뉴스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에 따라서 장중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장중에 또 좋은 종목에 따른 타점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정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일장부터 한번 2월 달에 우리가 어떤 종목들 포트 안에 담아봐야 될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탄소 포집이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시금 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이제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재차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트럼프 이제 2기 행정부가 현재 제품 생산, 사용 과정에
탄소를 배출하는 상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탄소세를 도입하는 것을 이제 검토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미 이제 트럼프 2기 첫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스콧 베센트 이제 지명자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정책에 이 탄소세를 포함할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고, 또 이번 지난달 16일이었죠. 상원 이제 인사청문회에서 빌 캐시디 의원이 외국 오염 수수료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전체 관세 프로그램 일부가 될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한다라면서 발언을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종목들이 오늘 다시금 또 움직인 측면이 있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에어레인이 좀 움직였습니다. 이 탄소 포집에 적용시킬 수 있는 기체 분리막 모듈 및 시스템을 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관련으로 조금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이 재무제표를 조금 보시면 조금 굉장히 규모가 작은 그런 기업인데 그나마 조금 흑자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현재 시점에서는 뭐 12,200원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유 또는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시고, 이탈되면 좀 더 눌릴 수 있으니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 재차 상승력이 나올 경우에는 1차적으로 기준선 자리인 14,700원이 단기적인 저항 라인인데 혹여 살짝 돌파가 된다면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린 케미칼이라는 종목도 있는데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다가 좀 밀렸습니다. 장중 14%까지 상승력이 나왔었는데, 이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 고부가치 소재로 생산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 CCU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각을 받았지만 오늘 좀 눌렸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눌리면 6,52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리가 이탈이 되면 더 눌리는 거니까 빠르게 자금을 회수하시고요. 재차 상승이 나오게 된다면 한 7,500원 정도 자리까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픽으로 꼽고 있는 게 캠트로스라는 종목이죠. 캠트로스도 오늘 상승력을 조금 잘 보였습니다. 장중 한 8%대까지 상승력이 나왔는데, 캠트로스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CCU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 제가 이제 이 종목이 좀 부각을 받기 시작했을 때 3,900원대에 언급을 드렸는데 5,800원대까지 상승력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살짝 밀린 격인데 조금 더 내려오면 한 60선 정도 부근에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재차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4,160원이 이탈되지 않고 재차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20선을 한번 돌파했던 고점 부근인 5,800원을 넘어설 수 있는 시세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이 종목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또 여러 번 이제 소개를 해드렸던 유니드라는 종목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이 세계 칼륨계, 가성 탄산 칼륨 생산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도 우리가 이제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또 이 120선을 타고 줄줄줄줄줄 크게 시세 하락력 없이 타고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만간 이 120선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하는 시세까지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뭐 주가가 못 움직여서 뭐 실적이 안 좋은 거 아닌가요?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은 지난 2023년 최저점을 찍고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다시 또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올해는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게다가 오늘 이렇게 좀 시장이 하락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수까지도 유입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부터 잘만 모아가신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이슈로는 탄소 포집 관련된 이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트럼프 2기 정부의 탄소세 도입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시세를 내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만한 부분은 많은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단기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중에 어떻게 좀 주목을 하면서 타점을 잡아봐야 될지, 이런 타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좋은 종목들, 시장에 많은 종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볼 만한 종목들 찾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시장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너무 어렵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문자로도 준비를 해뒀습니다. 문자 샵
샵 3772번으로 박정식 세 글자 보내주시면 동일하게 또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이데일리온 이 파트너를 사칭하는 사기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피해 규모도 크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언급드린 홍보수단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우리 파트너님과 함께 강의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제 시장이 좀 하락력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 하락 시 주목해 볼 만한 패턴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배열인 와중에 이 상승 전환이 가능한 패턴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보았더니 최근에 나오는 패턴이 이 120선 줄타기 패턴. 아까 제가 이제 언급드렸던 유니드 아시죠, 여러분들? 유니드 같이 그렇게 120선을 타고 이렇게 줄줄줄줄 흘러가는 그런 패턴이 추후에 강한 상승력을 만들어내더라.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120선에서 지속 저항을 받으면 수일간 크게 밀리지 않는 그런 이제 주가 흐름이 유지되는 패턴. 그리고 선행 스팬이 양운으로 전환이 되고 현재 제가 이제 같이 볼 게 일목균형표랑 이제 이동평균선을 같이 띄워놓고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후행 스팬 또한 이제 이전 주가 위에 위치해야 되고 또 주가가 60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선을 유지해야 된다.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패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금 라운테크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120선을 타고 줄줄줄줄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크게 뭐 이격을 발생시키지 않고 계속 저항을 받으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60선 자리가 여기인데 60선 자리를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포인트로 보면은 지금 이런 포인트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선행 스팬이 어떻게 됐어요? 양운으로 전환이 됐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위로 올라가 있고 또 거기다가 120선을 타고 줄줄줄이 흐르면서 이 60선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가의 흐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자, 한번 보면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을 한 방에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이 하락하는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바이브 컴퍼니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20선을 타고 줄줄줄줄 특히 이제 이후 구간에서는 더 강력하게 줄줄줄 흘러가고 있죠. 거기다가 60선 위에 주가가 있고 선행 스팬도 양운 그리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는 올라타지 못했지만 거기도 비스무리하게 조금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로 보면은 자, 이런 포인트가 존재한다. 선행 스팬 양운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이게 보면 20선이 60선을 상향 교차했어요. 상향 교차. 20선이 60선을 상향 교차한 상황에 60선을 이탈시키지 않는 선에서 위에 있고 줄줄줄 흐르고
또 이제 이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부근에 위치해 있다. 넘어서지 못했지만. 근데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강력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좀 하락력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잘 눈여겨봐야 된다는 점. 자, 그다음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코스모 화학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됐어요? 선행 스팬, 양운 전환, 그다음에 60선 부근에서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고 120선을 타고 주가가 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후행 스팬은 이전 주가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보면 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운 전환, 후행 스팬, 그렇죠? 그리고 60선 부근의 주가 위치 120선을 타고 줄줄줄줄 흘러가는 패턴. 자,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자, 이렇게 강력한 또 장대 양봉 120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죠. 그래서 현재 이 하락하는 지금 시장에서 이러한 패턴들이 자주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패턴들을 쏙쏙들이 찾아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역배열 상승 전환 패턴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골라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블라인드 1 종목 어때요? 이 종목도 좋죠. 그래서 포인트를 한번 간단하게 탁 보면은 이런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운 전환, 그죠? 선행 스팬 양운 전환, 이 120선 타고 줄줄줄 흐르는 포지션, 60선 위에 주가도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20선이 60선을 상향 교차했고 거기다가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에 있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잘만 버티게 된다면 얘는 조만간 120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힌트를 드릴게요. 자, 반도체 재료 및 화학 전문 기업이고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련으로 HBM 관련 수혜를 입을 수 있고 2024년 대규모 실적 개선으로 인해서 큰 폭으로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렇게 실적까지도 양호하게 나오고 있고 HBM 관련 수혜에다가 SK 하이닉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투자하고 싶다면 어디로 온다? 이따가 이제 밴드 참여 방법 안내할 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블라인드 2 종목. 마찬가지로 지금 이 종목도 어때요? 120선에서 지금 줄줄줄줄 지금 흘러가고 있죠. 크게 밀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지금 20선이 60선을 상승 교차한 데다가 양운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위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포인트를 탁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죠? 후행 스팬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120선 타고 줄줄줄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여기 지금 20선이 60선을 상승 교차했고 후행 스팬도 선행 스팬도 양운으로 전환이 됐다. 아, 저 기가 막히죠. 그래서 이 종목도 간단하게 힌트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반도체 장비 전문 기업이고 유리기판 관통홀 내벽에 구리 방막 형성 데모 설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 관련주 최근에 엄청 잘 갔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또 이 유리기판 구리 증착 도금 처리 가동 시 큰 폭의 매출 증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회사 관계자의 발언까지도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겠죠. 그런 상황이 매우 높겠죠, 가능성이.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생각하신다면 이따가 밴드에 참여하시면 될 걸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1차적으로 바라보고 바로 이어서 시간 관계상 넘어가서 120선 돌파 지지 패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120선 줄타기 패턴을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표시해 놨는데 이거는 좀 보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이게 잘못 표시해 놨습니다. 제가 줄타기 패턴이 아니라 120선 지지 패턴인데 잘못 표시해서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비슷해요. 여기 보면은 요것만 다릅니다. 이동평균선 역배열가에서 120선을 주가가 돌파한 후 지지받는 거. 요거 하나만 조금 여러분들이 인지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SP 시스템 같은 경우 어때요? 선행 스팬도 양운으로 전환됐고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위로 올라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이 장대 양봉이 뽑아내면서 120선을 돌파했는데 지금 120선 부근에 지지를 받는 흐름이 나오고 20선이 60선을 상승 교차하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포인트는 진짜 이렇다. 이제 보고 이렇게 강력한 상승력이 추후에 쫙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한국 무브덱스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강력한 상승 흐름을 나왔던. 자, 이 종목도 120선을 상승시키고 지지를 봤더니 어때요? 후행 스팬도 이전 주가 위로 올라와 있고 20선도 160선을 상승 교차한 데다가 선행 스팬까지도 양원으로 전환됐습니다.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포인트는 이렇고 강력한 상승력 만들어냈겠죠. 그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들을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야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블라인드 종목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이제 하얀색은 제가 이걸 안 지우고 차트로 여기다 넣어놨더라고요. 이제 급하게 가렸습니다. 그래서 양해 부탁드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렇게 120선을 상승 교차한 상황에 지금 현재 주가가 지지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고 혹여 지지를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디를 지지받으면 여기 올라오고 있는 60선 자리, 그죠? 이 60선 자리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차 상승력이 나오는 거죠. 어떤 제가 패턴을 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렇게 이 120선을 강력하게 상승시켰다가 다시 120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120선을 다시 재차 돌파를 시킨다면 그때는 이전 고점, 120선을 처음으로 돌파시켰던 고점인 27,000원짜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눌리면 뭐다? 매수 포지션이 된다. 그래서 포인트로는 현재 이런 포지션을 볼 수 있다. 자, 보시면 20선이 60선을 상승 교차, 후행 스팬이 이전 주가 위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선행 스팬 또한 어때요? 양원으로 교차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게 된다면 자, 인쇄회로 전문 기업이고 또 이 고다층 기판을 이번에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주항공 기업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고 또 AMD에서 이제 만든 AI 가속기 칩에 탑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이제 기판 테스트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제 승인만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미 이제 이 이슈가 지난 12월 달부터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2월, 3월 정도 선에서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건 이번에 눌렸을 때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빠르게 마무리를 지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밴드 참여 방법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20선 돌파와 이 줄다리기 지지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또 상승의 극대화를 누릴 수 있을 만한 블라인드 종목 3종목에 대해서 안내를 도와드렸습니다. 하지만 종목명 같은 경우에는 밴드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또 공개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나도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 하단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정식 3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나도 시장 너무나도 어렵다. 시장이 사실 지금 트럼프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하방으로 더 열려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도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한번 알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블라인드 종목 3종목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목명 그리고 타점까지 공개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